예. 자, 오늘요. 낮에 막 진눈깨비 날리고 눈 날리고 하는데 좋더라고요. 이상하게 나는 눈 오는 날이 좋아요. 근데 정봉주는 안 그러시잖아요. 나이 드시면은 눈 오는 거 싫지. 저는 이제 내년이면 지하철 무임승차입니다. 지하철 타보셨어요, 근데? 타죠. 옛날에 이낙연 씨가 지하철 어떻게 타는지 몰랐던 기억이 나요. 타는데 지금 이제 우리 강북을이 어쨌든 제가 출마한 지역이니까 재밌는 게 자봉들이요.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40이야. 자봉이. 다 2030이야. IT 귀신들. 거기 오면 이 선거의 신이라고 하는 분이 총괄 지휘하거든요. 형님 이거 대선 캠프예요 그래. 야. 근데 지역 주민들이 이제 좀 연로하신 분들이 여기 서울에 많잖아요. 네. 와갖고 여기 우리 지역에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워낙 이미지가 또 젊으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분들이 뭐라냐 후보가 젊으니까 다 젊네. 그렇지. 그래서 그럼 제가 내년부터 지하철 무임승차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신설이 여기까지. 예, 신설이. 자, 그러면 이거 먹고 우리가 시작을 해야 예, 돼요. 예. 이 먹는 이유는 이따 방송 중간에 알려드리려고. 그렇죠, 그렇죠. 네, 일단 먹어야 돼. 네, 이거 먹어야 돼요. 어제 우리가 화요일날 우리가 정봉주 TV에서 푸나님 별명을 뭐라고 지어준 줄 알아요? 뭐라고요? EK 임마누엘 칸트. 시간을 지키는 게 11년째 똑같아요. 한 번도 시간을 1초도 안 틀려. 이렇게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사람 처음 봤어. 그게 칸트의 환생이다. 내가 이재명 대표 다음으로 존경하는 사람이 칸트예요. 자, 여러분. 자, 머리카락이 잘 빠지고 요즘에 많이 머리카락이 힘들으시는 분들 한번 드셔보세요. 한 5개월 정도 먹었더니 확실하게 표시가 나거든요. 그리고 전용기 의원은 안 드리는 이유가 줄 필요가 없어. 아니 저는 좀 서운했습니다. 저는 왜 안 주시지? 뭐를? 아니, 그게 영어. 이거? 네. 머리카락 많은데. 아니 지금 그 탈모 연기야 탈모 연기. 혹시 모릅니다. 아니 탈모 연기예요. 네. 아니 전연기 아니야. 그러니까 오늘 하루 먹는 건 안 되고. 네, 계속 드셔야 돼요. 전용기 의원은 사서 먹어라. 이거 전연기원도 이게 컨텐츠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비주얼용 아니에요. 네. 의원이. 네. 이게 머리 빠지기 시작하면 이제 대책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맞아요. 자, 나라모는 중간에 이야기 한 번만 더 할게요. 여러분, 시작! 전혀 다른 시각의 최고급 정치평론, 정치천재 정봉주, 지니어스청 100회를 달려갑니다. 95번째 시간입니다. 제 옆에 민주당 교육연수원장 정봉주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정봉주입니다. 요즘 그 별명이 조울 예. 조울 정봉주 선수. 그래서 저기하고 친하잖아요. 조국 장관과. 조국과 조국. 막 갖다 붙이 중에 10개 중에 한 개 빵 터진다. 의원님 아시죠? 오늘도 좀 터졌죠. 네. 근데 언제 이게 동영상이 또 바뀌었어? 참 일신 우일신이 아니면 우일신이야 진짜 하루가 달라. 11년을 하면서도. 이거는 있어 보이려고 넣는 건데 네. 큰 의미는 없고요. 터치 스크린이라는 거 알려드릴게요. 다 할 수 있어. 이야. 자, 그리고 일단 오늘 게스트 소개 먼저 해드릴게요. 전영기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전용기입니다. 네. 어저께 저녁에 급하게 정봉주 의원님께 전화드리고 또 이렇게 함께 하게 됐는데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별명이 아이디가 뭔지 아세요? 에어포스 원. 네. 전용기. 에어포스 원. 네.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원. 아니 그래서 MBC 그때 전용기 안 태웠잖아요. MBC 기자들. 그때 전용기 의원의 지역 인지도가 급상승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검색해 보면 그렇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전용기가 딱 걸려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국회에서 전용기를 태워줘라라고 이렇게 세게 요구를 하고 했는데 그게 또 기사에 나가지고 네. 만약에 이제 이 청년 국회의원이 무럭무럭 잘 성장해가지고 예. 대통령이 되면 예. 전용기 대통령은 전용기를 타시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지금. 자, 일단 그 이야기 전용기 의원 이야기는 잠시 후에 하시고요. 네. 지금 여론조사 꽃에 강북을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지고 있는데 저렇게 즐거운 사람 처음 봐. 아니, 또 보여줘요? 우리 계속 의원님. 보여줘? 아니 이제 공원에 보여준다기보다는 예. 일단 이건 그 다음 자료 하나 보여주세요. 드디어 추격전이 시작됐다. 강북을 지인을 찾아주세요. 이게 선거운동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지고 있으면 추격하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지고 있으면 추격하는 거고. 이기고 있으면은
방어하는 거고 이런 거지 뭐. 저게 어제 4시 30분에 SNS에 떴어요. 네. 전 의원님 저러고 몇 명이 들어왔을 것 같아요. 어제 이미 저거 온라인에 싹 그 강북을 당원이면 문자 주세요 하는 거 저거 이미 한 3주 동안 작업을 했거든. 그 운동을 했거든요. 캠페인을. 네. 근데 어제 4시 30분에 지인을 찾아주세요. 몇 명 들어왔을 것 같아요. 저는 아무래도 안 들어오던데요. 그래서 가만히 안 됩니다. 어제 700명이 들어왔습니다. 야. 하루 만에. 아니 그 전용기 의원은 자기 채널에서 하니까 안 들어오지. 채널은 있어요? 채널 전용기 있기는 TV 합니다. 있어. 네. 거기 자석에 비행기 자석처럼 이렇게 되어 있나? 그러니까 비행기 캐릭터는 쓰긴 하는데요. 네. 근데 지금 저 여론조사가 제가 알고 있기에 전화 면접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화 면접이. 네. 근데 실제로 전화 면접을 하면 보수세가 엄청 강하게 나옵니다. 맞습니다. 투표 안 하실 분들이 엄청 많이 이제 답을 하는 거죠. 간단히 말하면 전화 면접원이 선생님 잠깐만요 해요. 정치 저관층들이 언론에 노출되는 헤드라인만 갖고 하기 때문에 민주당은 좀 불리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개혁적인 쪽에 좀 불리해서 저거 제가 장담 한번 해볼게요. 자동응답 ARS로 하면 저거 정봉주 의원이 이겨요. 이 정도 이기죠. 나오면은. 예.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한 달 만에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예요. 저 내용을 갖고 이제 그 박용진 의원이 열심히 지역에 뿌리고 있는데요. 요 여론조사에 두 가지 아주 백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국힘 지지자층에서 민주당 3명의 후보에 대한 지지율을 물어봤어요. 박용진 25.9, 정봉주 1.8. 국힘 그다음에 중간에 있는 변호사 13%. 국힘 지지자들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후보 정봉주. 그다음에 20대에서요. 20대는 막상 경선 들어가면 투표를 안 합니다. 20대에서 정봉주 지지율이 1%야. 야. 20대가 저건 인지도야. 아예 모르는 거야. 지역에서. 그래서 이 여론조사는 그냥 웃고 지나간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예. 낙곰수 자체를 못 들어본 사람들. 그분들이 일단은. 낙검수 세대가 지금 40대 초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일단 재밌다. 1차 여론조사의 환호한 까닭은 시간이 갈수록 뒤집어지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 전용기 의원 네. 잠깐만 소개 좀 해드릴게요.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전국 대학생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전국 청년위원장 무럭무럭 그거 있어요. 네. 나중에 저 더불어민주당 전국 중년위원장 이렇게 되나? 그 400 특위가 있기는 합니다. 아, 그래요? 네, 400 처음 특위 들어보네.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세대별로 청년위원회, 대학생위원회 있는데 왜 40대, 50대는 아무도 신경을 안 쓰느냐 해서 특위를 임종성 의원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장한 건 이런 건데 당의 공식 기구로 권리당원 협의회를 하나 만들어 달라. 네, 네. 아니 왜 당원들은 거기 당의 의사결정이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참여 나중에 꼭 다시 들어가면 그거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 제 가장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표면적으로 전국 청년위원회가 만 45세까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당원들 연령별로만 끊으면 또 한 50만 명 됩니다. 근데 그런 게 이게 잘 대변이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 권리당원 협의회 부분들은 또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쨌건 그리고 무럭무럭 크고 있어요. 경기 화성을 지금 분구 예정이어서 화성이 지금 갑을병 하나에다가 더 추가되는 거죠. 정으로 하나 더 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구가 지금 계속 불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 11월에 화성 인구가 100만이 넘었습니다. 와. 네, 그래서 그게 네. 그 전에 화성시장 했던 분이 무슨 네, 서철모 시장님 서철모 시장인데 네, 그분이 시장했을 때가 2018년도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때 제가 갔을 때 70만을 간 넘겼습니다. 5년 5년 만에 30만이 늘어나는 곳이야. 아직까지 10만에서 20만 정도 더 들어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수도권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건데 사실. 네. 화성은 100만에서 멈췄으면 좋겠어. 지금 아직까지 입주 대기자들이 좀 많아가지고요. 더 늘어날 걸로 예상하고 100만 있습니다. 넘어가는 도시가 이제 성남이 있고요. 수원이 있고요. 그다음 고양. 맞습니다. 그다음 용인. 용인 네. 됐나요 100만? 아직 안 안 됐어요. 되는 걸로 알고 화성. 있는데요. 근데 네. 이 지역 중에서 제일 숫자가 인구가 적던 데가 화성이에요. 지금 제일 1등으로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폭발적이에요. 자, 전용기 용인 신도시 동탄 신도시입니다. 동탄 신도시 네. 죄송해요. 지인을 소개해 주세요. 여러분 국회의원 직통 전화번호는 뭐야 이거 엄청 힘들 텐데 이거. 근데 하나하나 받고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안 받으면 저 같은 사람은 안 된다. 그러니까 정봉우 의원님처럼 이렇게 큰 정치인들은 전화번호를 그냥 편하게 해놓으면 엄청나게 들어오지만 예. 저 같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조그마한 정치인들은 충분히 커버 가능하니까요. 언제든지 연락 주셔도 됩니다. 그렇구나. 네. 여러분 지금부터 활동을 못할 정도로 전화 한번 주세요. 010-4566에 네. 9331. 근데 전화를 안 받는다. 제가 통화 중이다 그러면은 네. 사무실 연락처 031-378-8638. 그럼 지금 현재 예상되기에 전용기 의원이 나가는 지역구에 상대 후보는 누가 있어요? 지금 많습니다. 사실 민주당 후보는 여러 명이 계신데요. 예. 지금 전략 지역구라 가지고 분구가 되고 난 이후에 조금 좀 봐야 됩니다. 사실 지금 화성 의뢰에 등록한 후보들이 우리가 잘 아는 진석범 후보도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조대현, 뭐 오상호, 뭐 아까 말씀하셨던 예. 서철모 시장 뭐 이렇게 있는데 이게 분구가 되면은 화성시 병 지역구와 을 지역구가 두 개, 세 개가 합쳐져서 화성시 정이 생기고요. 복잡해지네. 진짜. 복잡해지죠. 거기에 이제 네. 진석보 후보가 좀 나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저는 화성시 의뢰 기본적에 있던 그대로 부분에서 출마하려고. 스테이하고.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네. 그럼 이원우 의원 나간다는 자리 아니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화성시 을인데 이원우 의원이 또 어디로 왔다 갔다 하실지 잘 모르겠어요. 아. 네. 지금 그렇게 되는구나.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 휴민트 정보에 따르면 화성시 을로 그대로 나온다. 왜냐하면 화성시 을로 나오는 게 실질적으로 전용기 의원에게 무척 좋아요. 왜냐하면 이현우 의원에 대한 지역 감정이 엄청 안 좋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전용기 의원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저하고 인연이 각별한 게 청년위원회 때 그때 청년 활동하면서 저하고 만났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청년위원회 때 만났고 내가 개인적으로 이제 고마운 게 2020년에 제가 막 컷오프 될 때 그때 무슨 위원이었었죠? 저 공천관리위원이었습니다. 공관위원이었었는데 그때 끝까지 저를 지켜주려고 노력을 했었죠. 물론 네, 맞습니다. 불발로 끝났지만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 정치인들 철학 공부하는 그 모임에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나와갖고 딴 일은 많이 또 열심히 해요. 어쨌든 출석은 열심히 합니다. 네. 그러면 어쨌건 지금 진석범은 아마 정으로 갈 가능성이 꽤 있고 예, 그렇습니다. 네. 전용기는 화성을에 남아서 이원우 의원하고 붙을 가능성이 꽤 있고 네, 있습니다. 헐. 지금 조홍천 이원우 의원은 자기 지역구 나간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여러 변수가 남았습니다. 이분들이 출마하시기로 하면서 굉장히 좀 많은 변수가 있고 실제로 당원들하고 소통해 보면 사실 너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당원들이 엄청 실망을 많이 누가 안 한 좋다는 거예요. 거예요. 이현우 의원이.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네. 당원들은 거의 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실망을 해가지고요. 네. 이게 아마 지역 여론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봉주, 정청래 포함 예. 민주당이 여서 찍어주는 표가 80%예요. 일단은 90%도 넘어요, 사실은. 나는 뭔 소리 할 줄 알고 긴장했구만. 아니 이게 사람들이 네. 진짜 정치하는 사람들도 정신 차리고 봐야 되는데 본인이 지역구 가서 본인 인물표가 500표 1000표밖에 안 돼요. 그렇지. 그래서 개인이 조직 관리하고 1000표 하게 되면 2000표 가져오는 거거든요. 네. 그럼 무조건 지역에서 계속 당선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당표예요. 그냥 민주당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찍어주는 표지. 맞죠. 지 혼자 잘 나갖고 된 줄 알고 그러고 막 탈당하고 당대표 공격하고 당내부 총질하고 이런 사람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봄볕 따뜻할 때 네. 봄볕 맞으며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그런 분들 이제 올해 국회의원 하면은 예, 직장 생활도 하기 힘들고요. 맞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국회의원이 평생 직업인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 저는 말도 안 되는 그냥 제가 봤을 때 한 길게 한 10년 정도 봉사직 하고 맞아요. 12년 하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안민석 의원님 듣고 계신가? 예? 왜 갑자기 방송 듣던 안민석 의원이 딱 방송 보다가 저 새끼가 이렇게 하지 마라 하면 안 돼요. 아니 근데 저기 이제 우리 여기 전용기 의원님은 지금 나이가 제가 34입니다. 34인데 네. 아주 일찍이 20대 초반부터 청년위원회 활동을 했어요. 네. 그때 제가 교육위원장 부원장 있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같이 활동을 했어요. 장경태 바로 밑에 네, 맞습니다. 같이 이제 활동을 했죠. 우리나라 국회 역사상 예. 5번째로 젊은 국회의원. 네. 이 전용기 의원의 특징이 오늘 저녁에 술을 마셔요. 술을 마시다가 야 당이 왜 이렇게 개혁적인 활동을 안 하냐. 그게 밤 10시쯤에 얘기했거든요. 아침 11시에 그거 갖고 가서 기자회견을 해. 가장 혁신적이고 가장 행동력이 뛰어난. 그래서 전용기 의원이 이번에 경선이 돼야 된다. 편파 방송을 좀 해줘야 된다. 그러요. 사실 밤 10시에 전화 오면 내일 해라는 얘기라 가지고. 근데 여러분 저 화면 위에 지금 정봉주 전용기 전화번호 있으니까요. 저거 보시고 예. 지인 찾기 권리당원들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요. 전용기 의원 하면 떠오르는 게 저는 첫 번째가 독도 방문이에요. 독도. 네.
그때 한참 이슈가 있을 때 전용기 의원 독도를 들어갑니다. 21대 국회의회에서 독도 방문한 유일한 국회의원이죠 지금. 아닐 겁니다. 국민의힘도 몇 번 가셨어요. 아, 국민의힘. 이때만 해도 처음이었던 걸로 저는 아니 기억하거든요. 민주당으로서는 처음이죠. 민주당으로서는 처음일 수 있습니다. 예. 네. 독도를 갔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저렇게 해가지고 독도 밑에 밑에 스쿠버 다이빙까지 하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스쿠버 다이빙을 좀 했었어요? 제가 스쿠버 다이빙 강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우와, 네.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이 장면이에요. 아름다운 누리 바다를 더럽히지 말라.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사 반대. 요거를 야 수중에서 찍어. 네. 역시 청년. 아, 아름다워. 예. 몸 쓰는 거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뛰쳐나가야 된다면 언제든지 저도 뛰쳐나간다고 내년부터는 몸 생각했어요. 쓰는 거 주저하지 않습니다. 지하철 무임승차. 그리고 지금 요즘에 젊은 청년들이 사실 한일 관계에 관심 없고요. 네. 일본 관광객 1위가 한국인이 돼버렸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한일 외교 관계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잖아요. 저 작년에 전용기 의원이 국회에서 그 전범기를 부셔버리는 장면을 잠깐만 보겠습니다. 그 상황을 만든 자체가 잘못됐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 이야. 아니 일단 격투기 출신 배녀파는 전범기 지금 장관께서 보시기에도 아직도 약간 기울어져 있다고 우길기처럼 안 보이십니까? 저는 이게 제국주의의 산물이고 2차 세계대전 전범기로밖에 안 보입니다. 일본 자유함기는 국제적으로 인정을 해오고 있습니다. 세계가 인정하면 너나 인정해라. 자유함기가 우리가 경례를 해도 되는 겁니까? 그래도 국제 관함식에 참가하는 문제는 안보적 차원에서 국가 이익을 위해서 참가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범기를 걸고 있는 일본 해군에 대해서 우리가 거수경례를 하게 만든 이 자체가 우리 국민들께는 납득이 안 된다고 봅니다. 자유함기에 대해서 경례한 것이 아니고 주관하는 국가의 대표가 승선하는 그 함을 향해서 부끄럽습니다. 경례한 겁니다. 진짜 부끄럽습니다. 저는 그 상황을 만든 자체가 잘못됐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 저때 시원했어 진짜. 아니 여기까지. 근데 전 의원님 네. 나도 저거 보면서 한번 이제 시간 되면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저렇게 바득바득 눈앞에서 네. 입법기관에 행정기관의 한 원오브댐이거든요. 네. 눈 부릅뜨면서 나 친일파다 이 정권 친일 정권이다라고 대놓고 얘기하는데 저 참기 힘들지 않았어요? 저 때를 떠올려 보면요. 지금도 비슷한 느낌인데 저렇게 대놓고 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고요. 사실 머리에 쥐가 납니다. 저렇게 질문하고 그러니까 있는데. 참는 게 보여. 그러니까 뭐 질문을 하고 있으면 저 사람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렇게는 대답 안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렇게 대놓고 난 친일파야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머리가 쥐가 나고요. 그때 네. 논란이 뭐였냐면은 이제 소위 전범기 우길기가 조금씩 모양이 다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일본 해군기는 전범기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던 맞아요. 사건에 화를 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는 악물어지지. 방법은 없지. 너무 세게 하면 또 오히려 논란을 키우는 정도가 되지.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감정을 그냥 녹여서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저 때 잘못한 게 사실 우리 일본 해군이라고 하잖아요. 일본은 군대가 없습니다. 그렇죠. 일본 자위대라고 얘기했어야 되는데 해군이라 한 것도 저는 지나고 나서 너무 후회했습니다. 해상자위대 해상자위대. 그래요. 네. 야, 그러니까 어쨌건 청년 국회의원이 여러분들 그 전용기 국회의원 하면은 뭐 이것만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윤석열이가 국회에 올 때 있잖아요. 네. 병사 월급 200만 원. 빨리 줘라라고 이리 시위하는 장면도 있어요. 그것도 사실 명장면이긴 한데 이제 오늘 다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네. 어쨌건 저는 이런 폐기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네. 지금 아까 그 이종섭이가 또 다리 보면 또 최상병 순직 사건에 또 관련이 또 돼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정권 보면은 정말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 청년 국회의원 이걸 훌륭하게 잘해 주셨다. 사실 그때 저하고 손잡고 같이 재선합시다. 네. 윤석열 대통령 오셨을 때 200만 원 들 때는 사실 선배 의원님들이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주셨어요. 사실 저도 상의를 해보잖아요. 예.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취임하고 국회에 오는데 그거는 조금 안 좋은 부분이 아니냐라고 자문을 해주신 분도 있었거든요. 그때 그분들 명단 공개하. 그러니까 한참 고민했는데 이렇게라도 안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앞에 나갔습니다. 근데 그 앞에 나갈 때는 병사 월급 200만 원 당장 하라 이런 느낌보다는 제발 거짓말 좀 하지 마라. 당신이 그렇게 병사
봉사활동 200만 원 앞뒤 맥락 다 자르고 그렇게 공약해갖고 애들한테 거짓말했으면 그걸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에서 그냥 그 앞에 들고 있었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 진짜 나쁜 사람을 생각하는 게 눈 한 번 안 줬어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대통령님 봉사 월급 200만 원 약속 지키세요라고 서 있는데 그거를 바로 옆에 있으면 보이잖아요. 그거를 굳이 안 보고 앞만 보고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네. 너네들 다 감옥 보내겠다 이런 의지였겠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나를 대통령 시켜주면은 국회의원이니까 악수하고 지나갈 것 같거든요. 거기 가서 악수하면요 전용기 의원이 진 거예요. 아, 악수하고 이 정책 열심히 참조하겠습니다. 언제 용산 한번 모시겠습니다. 이러잖아요. 그거 그대로 나가면 끝이야.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기려면 내가 윤석열이 이기려면 아는 척하고 악수해주고 쟤는 내가 이겨야지. 그럼 왜 이겨야 될 거 아니냐고. 바보 같아. 그러니까 밴딩이 소갈치기여서 그래요. 그것밖에 안 돼. 이제. 눈길 한 번 안 주고. 방금 전에 느꼈는데 싸움은 정봉주한테 배워야 된다. 그래서 근데 내가 봤을 때 전용기 의원은 단점이 하나 있어요. 네. 이렇게 잘생길 얼굴이야 지금 이게? 국회의원 되고 살이 좀 쪄서 좀 덜. 계보가 있어 계보가. 큰일 납니다. 뭐 이를테면 조국, 아, 한준호, 전용기 이런 계보가 있어요. 그 외모가 사실은 단점인 경우가 많아요. 그 댓글창은 신경을 안 쓰시고 이렇게. 아니 굉장히 잘생기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잘생겨도 약간 비호감이 있고 호감이 있는데 호감형으로 똑똑하게 잘생긴 건 맞고요. 근데 그게 외모가 가리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새날 방송을 하는데 새날 방송 내용이 너무 좋아요 하면 더 기분 좋거든요. 네. 말하자면 이를테면 포나님 잘생겼어요 하는 그 순간에 내 콘텐츠는 다 가리는 거야. 그래서 잘생길 일이 아니에요, 정치인은. 단점을 극복을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논란이 될 거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 줬으면 좋겠습니다. 나무 위키 이런 데 올라간다. 자, 알겠고요. 자, 청년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보면 청년 10% 공천 의무 준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네, 네. 어떤 맥락인가요? 사실 그 당에서 고생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는 거는 뭐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갑자기 떨어진 그런 청년 정치인들 말고 당에서 노력해 왔고 실제로 많이 선배들한테 배워왔던 그런 정치인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지역에 253개 지역에서도 청년 정치인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시도당 청년장들이 있는데 이분들에게는 그래도 기회를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사실 10% 못 지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세대 교체를 이룰 수 있을 만한 게 있으면 해주셔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나처럼 했는데 청년들 명함이 있잖아요 지금. 네, 예를 네. 들어서 청년 비례로 물론 다른 당이긴 하지만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다가 그 당 맞습니다. 전체를 네. 망쳐버린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근에 민주당 대학생위원장이 네. 1학년 따라가는 거 보면서 자꾸 안 좋은 이미지만 쌓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정의당의 누구누구 뭐 민주당 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청년 이미지를 굉장히 나쁘게 하고 있는 측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 탈당 이슈 때문에 제가 할 말이 없어졌죠. 그러니까 청년위원장이 이낙연 쫓아갔나요? 네, 아니요. 대학생위원장이 쫓아갔는데 그거 절대 그러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사실 제 말을 안 듣죠. 막 그러다 보니 많은 논란이 생겨갖고 더 청년 10% 공천 이야기가 하기 어려워진 상황이긴 합니다. 솔직하게. 맞아요. 네. 그래서 일부러 물어본 거야. 네. 근데 그렇지 않아도 전용기처럼 활동을 했다면 사람들이 그래 청년들이 막 빠듯빠듯하고 뭐 바닷속으로도 들어가고 네. 뭔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더 시켜주고 싶잖아. 당원들이. 근데 저게 뭐 법으로 딱 정해진 게 아니라서. 맞습니다. 네. 그래도 뭐 기회 정도만 주십사 하는 거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갑자기 떨어진 뭐 이런 박무위원장처럼 그런 것은 저희 청년 정치인들이 10% 할당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당에서 같이 고생했고 함께 투쟁했던 사람들 그 개혁적인 사람들을 기회를 한번 주는 게 좋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있어요. 이제 청년 정치 명함 중에 장경태나 전용기 같이 민주당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바득바득 밑바닥부터 올라온 사람들은 챙겨주고 싶어요 사실. 장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제가 그 교육연수원장 할 때 그때 또 이미 당에 들어간 지 한 2, 3년 됐어요. 그래갖고 지금 배치날 때까지 13년 정도를 당해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활동을 했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많은 청년 활동가들이 떠납니다. 그리고 맞죠. 그때 장경태 그 위원장이 대학생 위원장하고 이럴 때 뭘 했냐면 전국의 대학에 각 대학별로 대학생 위원회를 다 만들었어요. 지금 없어졌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지금 전영기 의원이 청년들을 우대하는 정치하라 그러게 되면 대학마다 클럽 서클 만들듯이 동아리 만들듯이 다 그 위원회가 만들어집니다. 그게 얼마나 큰 파워예요, 그게. 그런 거 해야 돼요. 맞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전용기 의원은 이제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이제 박수를 치는 국회의원이고 되게 요즘 그런 것도 있어요. 이제 기성세대의 꼰대 같은 마인드이긴 한데 사회생활 경험도 전무한데 네. 국회의원 되고 싶어요 나오는 청년들 그러면 우리 이제 새날에서 구구를 담당하고 있는 마차님은 그런 얘기 하죠. 예. 야 직장 생활을 좀 해보고 들어와라 조금이라도. 지금 그런 상태가 돼버린 거죠. 지금 후보들 중에 제가 우리 같은 민주당 당원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는데 두 가지 지적하고 싶은데 국회의원이 너무 똥값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구의원, 시의원하고 국회의원 와도 늦지 않거든요. 지금 그 강덕구 의원 같은 경우 보세요. 기초강력 다 거쳤어요. 보좌관 거쳤어요. 그리고 경기도의회 의장까지 했었고 지금 국회의원 하고 있으니까 발군의 실력을 보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청년이 활동하면서 그러게 되면 20대 지역위원회 가면요. 청년이 활동하면 구의원 할 수 있는 기회가 2, 3년 활동하면 금방 주어집니다. 구의원 하면서 청년이 활동도 하고 이렇게 좀 하면서 국회의원 한다 이렇게 되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30대 후반 40대 초반에 아무런 경력도 없어요. 뭐 했는지도 몰라. 느닷없이 지금 국회의원에 도전을 해. 왜 도전을 하지? 오케이. 너무 많아 이런 분들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 나간 대학생위원장 같은 경우 제가 추정컨대 예를 들어 일단 젊은 친구가 세상을 조중동의 눈으로 봐요. 이재명 대표와 면전에서 비판을 하면 그게 보도를 해주니까 자기가 뜨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마치 옛날 트위터에서 RT뽕 맞은 사람들처럼. RT가 200회는 되는 2000회는 되는데 그럼 세상을 전부 얻은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시대 정신은 머릿속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청년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사실 저희가 좀 반성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공부해야 되는 부분들이긴 합니다. 옛날에 지금 뭐 586 청산 막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때는 시대 정신이 너무 투철했고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고생을 했어요. 근데 그 고생 과중에 분명히 배우는 것들 그것이 결국에는 시대 정신으로 반영이 됐거든요. 솔직히 반성을 하면 지금 청년 정치인들이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좀 더 열중을 해야 된다.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페미 운동이 여성 운동을 방해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네. 페미 관련한 사건이 나요. 그러면 페미니즘 생각이 있던 보통의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 사건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그러면. 예. 자, 그런데 지금 그 국힘의 중진 험지 출마 부럽다 이런 얘기를 한번 했어요. 어떤 네. 맥락에서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새술은 세부대에 담아야 된다라는 이재명 대표의 말씀도 네. 있었고 사실 그 우리 중진 의원님들께서 솔직한 얘기로 이렇게 너무 지역구만 지키고 계신 분들이 좀 많습니다. 우리가 좀 다선 의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은 사실 제 생각에는 약간 쫄아서 도망간 것 같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구를 옮겨서 출마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많죠. 새로운 사람들이 등용시킬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도 당장 해야 된다라고 마구잡이로 주장하면 이거는 내부 총질밖에 안 되고 그러면 저도 이제 꾹꾹 눌러서 했던 얘기 중에 그런 부분들은 부럽다. 우리도 그렇게 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좀 들어오는 것을 장려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예, 생각을 맞습니다. 했던 겁니다. 원론적인 이야기였구나. 예. 자, 근데 이제 이원욱, 조홍천 이런 분들은 개혁신당으로 현 지역구 출마하고 지금 총선이 2개월도 안 남았는데 굉장히 빠르고 스피디하게 지금 하루하루가 달라지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어쨌건 화성을은 지금 화성병, 화성정 뭐 이런 데로 분구가 유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중에 전용기는 왜 화성을 나간다고 하지? 거기는 진석범이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같이 부딪힐 가능성 거의 없죠 지금 네. 현재. 높지는 않습니다만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화성 의뢰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진석범 선배는 새로 생기는 정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용기 의원 인터뷰는 이따가 이제 정치 현안에 같이 한번 이야기 한번 해봐요. 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나라모. 나라모. 야, 참 이게 처음에는 그랬거든요. 정봉주 의원이 이거 나라모 드신다고 할 때 저거 먹으면 나겠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 실제로 효과를 보고 있다는 느낌은 이게 꾸준히 먹으니까 되는 거구나 이게. 정봉주 의원은 지금 저걸 제가 봤을 때 한 10년 이상 드시지 않았어요? 이제 안 먹으면 못 살죠. 어. 계속 먹어야죠.
근데 양치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 그렇지. 양치하는 거하고. 양치 죽을 때까지 해야 되잖아요. 양치하는 거하고 비용도 비슷해요. 그러려면 먹는다. 득을 많이 봐서. 그러네. 이제 네. 안 빼먹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럼요. 날마다. 네. 하루에 2번? 2번이요. 2번씩. 푸나님도 이제 지금 한 1년 가까이 됐는데 안 먹으면 불안하시죠? 1년까지는 아니야. 그래요? 몇 개월 됐어요? 7, 8개월. 오. 왔다 근데 많이 났네. 자, 자, 여러분. 그렇고 나라모. 요거 효과 있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호르몬제 피부과 가서 드시면 더 효과가 있는데 안 드셔도 없는 분들은 꾸준하게 드시면 효과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머리카락이 굵어지면 나중에 그게 빠질 가능성이 좀 떨어집니다. 가늘어지면 나중에는 안 나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대머리 되시는 건데 고민 많으신 분들은 검색창에 나라모 검색하시면은 이 사이트가 나와요. 화면에 보이는 사이트 가셔갖고 구매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한 뚜껑처럼 완전히 빠진 사람들은요. 그분은 난 몰랐는데 최강 의원이 그러더라고. 별명이 대머리라고. 그리고 그게 법원 판결문에 나와요. 법원 판결문에 있대요, 그게. 검사들 서로 주고받는 말에. 그래서 뭐 그 판결문은 그 기자들끼리 주고받은 대화를 공개를 못하게 막 막아요. 네, 한동훈이. 맞습니다. 네. 그거 왜 막냐고 판사 왜 막냐고 그러니까 거기에 야 그 대머리 이렇게 표현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완전히 빠진 사람들은 초창기에 호르몬제하고 같이 먹으면 뚫립니다. 그래요? 뚫립니다. 100% 뚫립니다. 아니 그렇게 말 안 했는데 예. 한동훈은 되고 예. 김경률은 아니 한동훈은 안 되고 예. 김경률은 되고 한동훈도 돼요. 근데 안 되는 상황을 본 적이 없잖아요. 아니 안 되는 이유는 있어요. 어. 나라모 회사에서 한동훈한테 안 판답니다. 그렇구나. 그거 안 되는 거구나. 여기까지 여러분 검색창에 나라 한번 쓰시고 한번 지금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프라님, 이 지금 채팅창이 난리가 났는데 난리까지 아니었는데 한쪽에선 봉도사 빨리 지옥구 가라. 다른 사람들은 봉도사다 생각이 있지 왜 그러냐 그만 좀 도배질해라. 지옥구 가라 하는데 여러분 경선은 제가 이깁니다. 너무 초조해하지 마세요. 그냥 가세요. 전용기훈하고 둘이 하게 가세요 그냥. 요거 끝나면 가죠 이제. 이따가 정봉주 TV도 있잖아. 꼭 지옥구 가서 할까? 자 여기까지 나라 한번 검색하십시오. 그리고 010-3394-4010 강북을 정봉주 010-4566-9331 화성을 전용기 연락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간절하게 기다려요. 아이고. 방송 들어오기 전에 정봉주는 그것만 하고 있어요. 통화하는 것만 하고 있어요. 자 정치 현안으로 한번 가볼게요. 사상 초유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국빈 방문을 나흘 앞두고 그러니까 나흘 앞두고 국빈 방문을 연기하는 사실상의 취소죠. 이거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뭔가 권력 핵심부에서 뭔가 벌어지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요거에 순방을 수년한 이유가 의사들 파업, 북한의 도발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나갔던 해외 순방은 이런 것이 없는 상태였나요? 지지율 24% 나올 때도 해외 순방했던 사람인데 이 사건 뭘까? 어떻게 보세요, 두 분? 이게 이제 무척 그 위중한 상황이 터진 거예요. 이게 이제 보통 그 정상회담이나 국빈 방문할 때 그 이 프로토콜에 의해서 2달 전에 시작해도 늦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와대 그 정상회담 방문 팀이 한 팀이 아니에요. 여러 팀이 있어갖고 여러 팀을 돌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독일과 덴마크 방문하게 되면 이게 한 팀이 굴러가요. 요거 굴러가고 있을 때 다른 팀은 그 다음에 갈라라 그 일본, 미국 찍어놓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게 한 서너 팀이 돌아가요. 그러면 독일, 덴마크 이 방문이 얼마 전서부터 준비됐냐면 3, 4개월 전서부터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4일 전에 느닷없이 연기된다? 이 내부에서 무언가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 터졌다. 그러니까 국가 간에 심각한 결례를 한 거거든요. 다음부터 독일하고 덴마크에서 우리나라 국가 신용지수가 뚝 떨어져요. 정상회담 하자 그러면은 이거 응답을 받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근데 이번에 왜 그만뒀을까?
그냥 단순히 연기 우리가 전인기 의원님 식사합시다 그러다가 그 전날 나 배가 고팠고 다음에 봅시다 라는 관계가 아닙니다. 이게 3개월 전서부터 준비가 됐던 거야. 그럼 무언가 내부적으로 심각한 상황이 터졌다. 비상 상황이 터졌다. 그 비상 상황이 뭘까? 북한 도발이요? 북한 도발 70년 됐어요. 예? 의사 파업이요? 문재인 대통령 때도 계속 했어요. 그냥 임진왜란이라고 하죠. 아니 명량 영화 찍어야 되기 때문에 못 간다 그러지. 유럽 가려고 봤더니 삼국 통일이 됐다고 하지. 차라리 뭔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도대체. 얼마 전까지 순방은 민생이라고 계속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정부에서도 그렇게 얘기했고 아니, 민생 대통령실에서 파탄 난 거네. 네. 민생 이제는 또 민생 때문에 못 나가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가 너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국가 신뢰도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미 나간 순방팀들은 지금 큰일 난 겁니다. 뭐라고 취소하겠습니까 이제. 지금 나가 있어요. 지금 순방 그 실무자들이 그렇죠. 나가 있어요. 선발대가 가 있죠 이미. 그리고 이미 그 나가갖고 3박 4일 동안 일정 다 점검하고 그 나라 그 시큐리티 점검하고 다 끝났거든요. 그분들 이제 뭐예요? 그러니까 뭐 동선 짠 사람들 예. 경찰들 보통 대기하지 않습니까? 비행기 내렸을 때부터 쫙 의전하잖아요. 레드카펫 깔고 이미 그 뭐 의장대 와가지고 준비하고 그 사람들 어떻게 움직여서 누구 만나고 이 사람들 4일 전이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세팅됐을 텐데 누구 한마디에 의해서 안 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자, 그냥 뇌피셜인데 여기 백억님이 천공에 1000명 이런 얘기했잖아요. 저는 이것 아니고는 지상 세계의 변고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이 사건은 예. 저는 이제 이게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고 예. 봐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전공의 지시설 예. 이게 맞을 수도 있어. 워낙 이게 종잡을 수 없는 정권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부부 싸움 설이 있습니다. 아. 이번엔 내가 혼자 갈게. 왜냐면 다시 한 3개월 가까운 시간 동안 밖에 안 나왔잖아요. 혼자 가게 했더니 이게 뭔 소리야 하고 화를 내서 부부싸움 했다는 설. 세 번째는 부부싸움 하지 않고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 야 이게 이 타이밍에 김건희가 나타나면 또 논란이 될 수 있으니 부부 합의하에 총선 논란 만들지 말자 하면서 부부 합의하에 취소설 이 세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그 푸나님 말씀 들어보면 2번과 3번은 맥이 다요. 2번과 3번은 맥이 다는데 뭐냐면 핵심이 지금 공공장소에 그림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마 취소됐을 가능성이 전 높은데 그거 하다 부부싸움이 됐을 수도 있고 그림이 나와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맥이 닿는 건데 이제 뭘 보냐면 지금 지난번에 김경률 때문에 윤석열하고 한동훈하고 한판 붙었잖아요. 그 이후부터 지금 그 김건희가 사라졌습니다. 그 시기를 보면요. 그건 한 달 돼요. 근데 그러고 나고 지금 소문이 뭐냐면 지난번에 그 정치부장들 만났더니 김건희 씨 가출했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그냥 설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온갖 흉흉한 소문이 많았어요. 뭐 어디 누구네 집 가서 산다, 누구네 집 가서 산다 그러면서 그게 무슨 의식 중에 하나다. 이제 이런 설도 돌았는데 이거 설이니까 다 무시하는데 근데 그래갖고 제가 기자들한테 물어봤더니 국내 행사는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국내 행사. 국내 행사를 한 지역에 갔더니 교통이 완전히 차단돼서 무슨 일이 있냐 그랬더니 그래서 기자가 취재를 해봤더니 김건희 씨가 왔다는 거예요. 그 지역에. 그러니까 요 시기에도 지역 행사는 다니고 있었다. 근데 지역 행사에 카메라나 이 풀기자들 차단해보면 안 찍히잖아요. 네. 계속 안 찍힌 거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략은 뭐였었냐면 김건희 씨를 언론에 노출시키지 말자는 전략이었는데 느닷없이 이제 언론에 노출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요거요. 제가 아까 3개월 얘기했잖아요. 김경률 사건 있기 전에 한동훈과 싸움 있기 전서부터 작년 11월쯤서부터 준비됐어요. 이거요. 근데 11월서부터 덴마크 독일 가기로 했어. 근데 임박했어. 이제는 가면 TV에 찍히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김건희 씨를 대외적으로 노출시키면 바로 지지율 급락의 결과가 올 터이니
디올백 얘기 나오고 쌍특검 얘기 나올 터이니 가지 얼굴 노출시키지 마자. 예. 이렇게 됐을 가능성이 무척 높죠. 자, 그럼 전용기 의원 내피셜. 그러니까 지역 행사 다니고 그 외국에 나가서 공공연하게 이렇게 사진 찍히면 안 된다. 요 정도까지는 기본적으로 참모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제가 봤을 때 더 당당할 것 같아요. 내가 뭔 잘못이 있어? 그거는 문제 없는 거 아니야?라고 딱 털고 갔을 텐데 그 정도의 이제 그 위장 기술은 있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참모들이 그렇게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생각해 보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가 밖에 나가면 이거 큰 사고고 지지율 급락에 100%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살짝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은 거예요. 살짝 얘기하니까 그냥 집어던지면서 그렇죠. 난리 난 거죠. 예. 멱살을 잡으니까 손을 꺾고 싸우면서 국가대표 아니에요. 어쨌든. 그러니까 살짝 얘기했는데 김건희 여사가 뭐 날 두고 가 그럴 거면 당신도 가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해서 취소되지 않았을까. 그쪽이라고. 네. 요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에피소드 엄청 재밌네 근데. 아니 근데 그냥 뭐 제가 갈라치기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청와대에 있던 직원들이 지금 용산에 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휴민트가 있어요. 없을 리가 없죠. 들은 이야기가 뭐냐면은 이번 주 초까지 이 사람들이 의전을 준비할 거 아니에요. 네. 국빈방문 가는데. 예. 그러면 준비하는 팀에서는 대통령은 당연히 갈 거고. 예. 근데 지금까지 흐름의 분위기 속에 김건희가 가냐 안 가냐가 관심이었을 거 아니에요. 이번 주 초까지 김건희가 가는지 안 가는지를 결정이 못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대기 상태였을 거 아니야. 왜냐면 그때 설날 사진 네. 찍을 때도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가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뭐 했겠지만 그 의전하는 팀 중에 이제 누군지 섞어내려고 하겠다. 그쪽에서는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갑자기 이거 사상 초유의 사건이거든요. 제 기억에 박근혜가 메르스 때문에인가 뭐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을 때 그때를 제외하고 제 기억에는 없어요. 더군다나 국빈 방문인데 근데 갑자기 안 가 이렇게 되는 상황이 온 거잖아요. 그게 완전 뒤집어지는 상황이 온 거죠. 그러니까 뭔가 그 사이에 김건희를 갈 건지 말 건지를 굉장히 많이 고민하는 시점이 있었을 텐데 예. 이게 합의가 이루어져서 안 간 건지 아니면 아까 전용기 의원 이야기처럼 데려가 나는 못 데려가 이렇게 하다가 이럴 거면 가지 말자가 된 건지는 모르는 합의는 거죠. 안 됐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그 김경률 사건 터졌을 때 숨었잖아요. 그때부터 안 나타났거든요. 만약에 이게 그때쯤 결정이 났었어야 돼요. 맞습니다. 그 독일 덴마크는 슬그머니 의전 팀이든 일정 팀에서 빠지면서 그냥 슬그머니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때 결정이 났었어야 돼요. 근데 요렇게 된 것 같아. 느낌은 한 달 정도 지나고 그 지금 김경률도 뭐라 그랬냐면 디올백 대통령이 이미 유감 표명을 했기 때문에 이제 사과는 우리의 몫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김경률 그 디올백하고 쌍특검 갖고 여론조사를 돌려봤을 거예요. 이게 이렇게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녹화본 내놓고 나면 이게 좀 잠잠해지겠지. 돌려봤는데 여전히 디올백은 70%야. 쌍특검 여기 70%야. 그러면 이거 전용기 뜨잖아요. 여기 전용기가 있네. 전용기 뜨면 전용 뒤에 풀기자단이 같이 가잖아요. 풀기자단이 같이 가는데 그 기자단한테 야 김건희는 찍지 마. 안 가. 만약에 안 가고 윤석열 대통령 혼자 가봐요. 더 웃음거리가 되죠. 안심하다 진짜. 진짜 이게 그 수치는 국민의 몫이에요. 저도 합의설은 절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4일 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달 전, 두 달 전만 해도 설득을 할 시간이 있었고 네. 김건희 여사도 오케이 나도 안 갈게. 뭐 그러면 둘 다 안 갈게. 이 정도가 나왔어야 되는데 4일 전까지 말도 못하고 아마 의전팀에서 기다리고 있었을 것 같아요. 예. 그 불화살? 아니 그렇죠. 나는 이 그 합의설이 말도 안 된다는 게 다른 각도로 보면 거기는 대등할 때 합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상명하복 구조이기 때문에 합의가 안 됩니다. 언론 헤드라인 중에 영부인 김건희가 무서운 대통령 뭐 이런 식의 헤드라인이 그렇죠. 있어요. 아니 거기가 그 상명하복 구조인데 레이디 퍼스트 아니에요 거기가. 예? 4일 전에 취소할 정도면 누가 불같이 화를 내서 그렇죠. 이건 안 간다라고 해서 대통령도 야 이거 못 가겠는데. 전용기 의원 결혼했죠. 저 했습니다. 부부싸움 해봤죠. 부부싸움은 그렇습니다. 예. 하잖아요. 어떤 부부는 하잖아요. 네. 진짜 박치면 이런 경우 생기잖아요. 그렇죠. 저같이 안 가. 야 다 가지 마. 다 취소해. 막 그런 경우 있어요. 아니 그리고 부부싸움 할 때 제일 무서운 게 부인이 이 말을 할 때가 제일 무서워요.
이제 그 아직 50이 안 돼봤잖아. 50 넘으면 이혼 한번 당하고 싶어? 50 넘으면 그 그 소리를 성격이죠. 들으면 남자들이 쫄려요. 쫄리죠. 그리고 거기에 이 말이 한번 그냥 그 뇌피셜입니다. 이 말이 덧붙여줘 봐요. 재임 기간 중에 이혼당하는 최초의 대통령 되고 싶어? 어우 무서워. 아니 근데 그런 관계 저런 걸 떠나서 외교는 또 다른 분야잖아요. 예. 더군다나 국빈 방문이잖아요. 이 국빈 방문이 윤석열한테 유난히 많은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때 그 방문을 못했던 거를 윤석열이 수혜받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마치 그런 나라들이 윤석열을 좋아해서 국빈 방문하는 게 아니라 관계에 있어가지고 몇 년에 한 번씩은 국빈 방문 서로 초청하는 이 관계가 있는데 이거를 갑자기 나흘 전에 4일 전에 취소하는 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연례다. 있을 수 없는 일에 이거를 충분히 이렇게 예상이 됐고 디올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언론 노출이 안 된다. 이게 제가 보기 이렇게 됐으면요. 추정컨대 4월 10일까지 언론에 안 나옵니다. 언론에 안 나옵니다. 이미 언론에 나오는 순간 총선 물 건너갔다라고 하는 판단이 쓴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천공 개입설까지도 연관이 될 수 있겠죠. 아마 천공도 그 사람 시사 엄청 볼 거거든요. 나왔겠죠 뭔가. 그러면은 4월 10일까지 만약 언론 노출이 안 되게 되면 우리가 오늘 추정하는 게 다 맞는 얘기예요. 그렇고 예. 하나 더 있어요. 최근에 윤석열이 공식 일정 취소가 너무 잦다고 해요. 보도로도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공무원들 엄청 준비해놓은 행사를 안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거랑 연관이 있다고 봐 나는. 이 흐름 자체는. 그러니까 일정을 취소하는 것들을 보고 지금까지 한 2년간 정부 운영하는 것들을 보면 감정이 이성을 지배했다. 그것이 국정 운영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네. 부부싸움을 하거나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코스가 있어요. 부부싸움을 하면 술을 먹습니다. 네. 왜냐하면 자기 그 분을 눌러야 되니까. 아내도 먹어요. 보통 먹고 와서 싸우지 않나요? 그런 경우도 있고. 먹고 싸우고 더 먹고 싸우고 나서 더 먹고. 해보신 분들 다 내. 그래서 과음을 하면은 아니 세상에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대통령이어서 국민한테 설선수범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출근 안 하는데 누가 뭐라 그래 이런 심정이라면 당연히 대통령은 날이면 날마다 공식 행사가 있을 거고 근데 석연치 않은 이유로 행사를 취소하는 거고 이게 이제 외교에까지 번지는 상황 아니냐. 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정치인들이 한 발 더 깊게 쑥 들어가 봐야 되는데 이게 국가 시스템이 올스탑 됐어요. 맞죠? 맞죠. 그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국가 시스템 올스탑 됐는데 시스템 붕괴가 아니라요. 윤석열 대통령과 이 용산 참모진들 중에 어느 누구도 직언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건 정권 몰락입니다. 예를 들어서 4일 전에 이게 프로토콜 만드는 이 참모팀에서 이걸 취소하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렇지. 참모진들은 말렸을 거예요. 큰일 납니다 이거. 앞으로 독일 된 만큼 못 갑니다 이러다가. 그런데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못한 거죠. 그리고 이거 취소하면 안 됩니다. 취소할 상황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아무도 안 한 거예요. 그냥 국가 시스템 붕괴. 그리고 이런 얘기 해갖고 그냥 뭐 명패 집어던지고 욕먹느니 안 하고 말겠지? 라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국가 운영 체계다. 아이고 참 답답하네요 진짜. 자, 근데 문제는 이런 경우가 있죠. 법은 공정하게 적용됐을 때 법으로서 가치가 있는 건데 김건희는 이제 뭐 아주 가벼운 사건이에요. 사실은 김건희 전체로 보면은 디올백 사건은 전체를 보면 가벼운 사건이에요. 이것마저도 뭐 정치 공작이라 그러고 예. 뭐 저 매정하게 거절하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갔지만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여사를 법인카드 1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그거를 이제 대신 내줬다는 거잖아요. 밥값을. 이걸 기소해버리는 사건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윤석열 했던 말 매정하게란 말. 예. 국회의원 부인 5명하고 밥을 먹었어요. 김혜경 여사는 자기 돈을 냈어요. 그렇다고 그러니까 밥값을 내달라고 지시한 것도 아니에요. 비서가 국회의원 부인들 식사값을 내준 거예요. 그럼 윤석열 논리대로라고 하면 국회의원 부인들 5명하고 김영희 여사가 만났는데 매정하게 안 살 수가 그걸 없어서. 어떻게 그러면 아니 나 같은 사람도 그래요. 보통 일반인도 그 쉽게 표현해서 더치페이 하기가 애매할 때가 있고 이게 김혜경 여사가 직접 여기에 뭐 지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예. 그 녹취가 있어요. 그 녹취가 있다고. 예, 자기들끼리 한 녹취 그게 들어 있어요. 김혜경 여사 지시가 아닌 게. 김혜경 여사 모르게 해라라는 녹취도 있다고 하죠. 네. 오늘이요. 제가 우리 지역에서
요 며칠 전에 점심을 먹었고 그 지역이니까 제 카드를 이렇게 냈거든요. 김영윤석 그 기소된 날일 거예요 아마. 우리 그 참모가 손을 딱 잡더니 하면 안 됩니다. 고정하소서. 왜 그랬더니 김혜경 여사를 생각 없어서 못하는 거야 아무것도. 이거요 5명에 10만 원이면 김영란법 대상도 아니에요. 선거 시기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난 디올백이라고 자꾸만 사람들이 그러는데 저는 디올이 왜 에르메스로 보이죠? 저 국정조사 하다 보면 에르메스백 나올 것 같아. 버킨백 3천만 원, 5천만 원, 8천만 원 막 이래요. 그거 나오면 어떡하죠? 이미 보석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뭐 예. 몇 천만 원짜리 보석을 차고 왔을 예. 때 사실 제가 운영위원회에서 그거 질문을 했는데 빌린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반 클리프 앤 아펠. 예, 그때 제가 청담동. 이거 빌린 거다 해가지고 언론에 주니까 언론에서 검증이 시작됐는데 그때도 결국에는 모르쇠였습니다. 그때 7천만 원짜리였거든요. 네. 그걸 빌렸다 그랬어요. 맞습니다. 예. 그 반 클리프 앤 아펠이 청담동에 있어요. 그 의원들은 질의하고 말았죠. 전 청담동을 갔습니다. 사실 저도 다른 데 가서 그걸 봤어요. 예. 실제로 그 금액을 눈으로 한번 봤습니다. 거기 청담동에 반클리프 앤 아펠 그 매종이라 그러잖아요. 이제 그 플래그십 샵. 제가 보기에는 왔을 가능성이 꽤 높은 거예요. 그 만약에 국회의원들이 와서 본격적으로 취재하고 그 조사했으면 나왔을 거예요, 그게. 근데 빌렸다 그러잖아요. 2개를 빌렸고 1개는 예. 소상공인에서 샀다 이렇게 했었죠. 자, 이야기가 좀 샜는데 지금 그러니까 이게 외교는 김건희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렇게 의심하지 않습니까? 김건희 문제 때문에 그 과정이 어떻든 간에 외교를 사실상 망하게 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야당 당수 제1당의 대표 부인은 이런 측면은 있어. 그러니까 말하자면 누구나 다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 젓가락과 이쑤시개 차이 같은 게 있잖아요. 선거법에는 식사 제공 못하게 돼 있는 거 있는데 이것은 사실 정확히 말하면 김혜경 여사 건은 김혜경 여사 배모 씨라는 비서의 사건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도 그 배모 씨가 김혜경 여사한테 잘 보이기 위한 여러 가지 행동들이 보여요. 근데 요거를 지금 총선을 코앞에 두고 윤석열이가 그랬죠. 몰카를 갖고 총선 앞두고 터뜨린 게 공작이라고. 맞습니다. 그러면 검찰은 지금 공작하는 겁니까? 총선 코앞에 두고 지금 디올백 사건은 몇 개월 전에 터진 거잖아요, 지금. 엄청난 공작이죠. 울산 사건만 봐도 선거 6개월 전에 이렇게 수사 진행했다고 그게 수사 개입이라고 선거 개입이라고 기소를 사건이에요. 네. 네. 자, 이 사건 하나하고 지금 문학진 논란을 한번 잠깐만 얘기 한번 해볼게요. 저는 그 이재명 대표가 밤에 페이스북 쓴 게 속으로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이 대표가 빡친 거예요. 문학진 의원 때문에. 정봉주 의원님은 문학진 의원 알죠? 잘 알죠. 네, 잘 아신데. 근데 관련돼 있어서 있던 말을 까버리는 거 있잖아요. 악의적으로 해석하면 정말 사람 악마화 시키는데 적당한, 그러니까 네. 온라인이나 이런 생활 하다 보면 전용기 의원도 어떤 걸 당연히 봤을지 모르겠지만 네. 서로 막역한 사이에 뭔가 한 일을 지가 빡쳐가지고 시시콜콜 다 까버리는 공인은 그걸 대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학진 전 의원한테 이재명 대표가 막역한 느낌이어서 저는 여러분들 이 흐름을 보셔야 돼요. 지금 공천에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이 뭐냐면 당선 가능성입니다. 맞습니다. 문학진 의원이 굉장히 나이를 좀 드셨거든요. 연세가 옛날 분이야. 예. 근데 지지율이 지역에서 안 나옵니다. 돌려본 결과물인 거예요. 그래서 막역한 사이니까 차라리 망신당하지 마시고 불출마하시면 어떨 거라고 진정성 담아서 이야기하는 걸 까버려요. 그래놓고 비선이 개입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빡이 친 거야. 그래서 세수는 세부대라고 쓰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답답하더라고. 네. 인재근 의원 건도 마찬가지거든요. 인재근 의원한테도 직접 서로 통화를 해서 이야기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지역에서 지지율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문학진이나 인재근 의원이 지지율이 박빙일 정도로 앞서가 있으면 그렇게 전화를 못 하는 거죠. 망신 안 당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맞습니다. 저는 사실 이 언론의 이 시각이 더 열받았던 게 저한테도 전화가 왔어요. 한 언론이 전화 와서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중진 의원들이나 과거 전직 의원들한테 전화를 해서 이렇게
후배들 위해서 길을 터달라 이런 얘기 했다는데 이게 그 당무가 개입하는 것 아니냐, 공천 개입하는 것 아니냐 그래갖고 제가 화를 냈어요. 뭔 소리 하냐, 그 당 원래 공천 주는 게 당대표의 일인데 임재위원장이고 그거를 왜 개입이라고 얘기하냐, 애초에 접근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애초에 기사들도 뭐 공천 비선 개입 이렇게 쓰잖아요. 너무 열받더라고요. 이게요, 정치를 기자들이 이제 자꾸만 흩트집을 잡고 보수 언론에서 이재명 대표를 죽이고 싶어 갖고 이제 그런 발언을 하는 건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짠해요. 뭐냐면 원래는 이런 역할을 사무총장이나 공관이 들어갔던 수석부총장이나 이런 분들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마음이 약하고 좀 여린 측면이 있는 거야. 그분들이 가서 사무적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얼마나 당하는 사람이 아플까라고 하는 감정이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잘 아는 형이고 예우하는 거죠. 예우. 철저한 예우입니다. 근데 이 예우가 어떻게 되냐면 본인이 리스크를 다 써요. 나는 지난번 2020년 이해찬 대표 때 우리가 시스템 얘기하면서 불출마하기를 권합니다라고 할 때 비서실장도 갖고 사무총장도 갖고 이런 분들이 다 갖고 이해찬 대표가 직접 얘기 안 했어요. 그러면 당하는 사람들은요 너무 좀 사무적으로 너무 섭섭해. 근데 한편으로는 이해찬 대표나 당 대표는 리스크를 안 져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직접 하는 건 이분이 그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좋아하고 존중하고 같이 지냈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까갖고 아주 박살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여러 건이 있었을 것 같고요. 네. 그중에 지금 언론상에 노출된 게 본인들 때문에 까발인 거. 인재근 의원 같은 경우도 있어요. 불출마 선언을 했지만 이재명 대표가 그 지역에 전략 공천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 사람 받아들일 수 없다고 뒤끝을 부립니다. 근데 이거는 저는 이렇게 봐요.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재명 대표가 당에서 하는 공식 여론조사 결과를 다 꿰고 있어요. 다 꿰고 있어요.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당에서 한 공식적인 여론조사 결과가 얼마나 나왔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런 논란이 나오는 거예요. 지지율이 너무 안 나오십니다예요. 근데 특별히 이분들한테는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국회의원이 평생 직업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당대표가 정말 생각해서 그림 멋있게 만들어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조상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상호 의원이 성동 임종석 의원 논란되고 그럴 때 거기 이제 홍익표 의원이 있다가 삼선하고 넘어갔잖아요. 근데 그 홍익표 의원 전에 임종석 의원이 하던 자리 아니에요. 두 분이 친구예요. 그러니까 임종석 의원 하던 자리가 친구 홍익표 의원이 들어갔습니다. 홍익표 의원이 삼선하고 서초로 가는 아주 정치적으로 좋은 결단했는데 거기 임종석 의원이 다시 나오려고 그래요. 근데 이 얘기가 맞든 안 맞든 조상호 변호사의 이 얘기는 좀 새겨볼 만한 게 봉건 영주들이냐 이게 뭐 봉건 영토로 주고받고 하듯이 이렇게 하는 건 안 된다. 예를 들어서요. 내가 삼선한 내주 여기서 불출마를 해. 그게 자기 땅입니까? 그게 자기 땅에 그러고 아까도 우리 얘기했지만 당원들이 자기 보고 찍어준 겁니까? 당 보고 찍어준 거지? 근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 본인이 공천권자예요? 아니잖아요. 기본 원칙들이 통 안 돼 있는 거야. 내가 불출마하고 내가 출마를 못하게 불출마했으면 그다음부터는 당의 결정으로 가는 거죠. 아니 그래서 당에서 전략 공천 지역으로 지정을 하잖아요. 당이 뭔가 좀 여러 가지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정해 놓고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맞습니다. 그리고요 전략공천 지역으로 예를 들어 나는 우상호 의원이 무척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상호 의원이 불출마 선언했잖아요. 그러면 우상호 의원 지역은 아니에요. 근데 우상호 의원은 그 지역을 잘 알아. 그냥 당에서 어떠한 사람이 공천하는 게 그 지역에서 먹히겠냐라고 하는 거 우상호 의원과 논의하는 건 맞죠. 우상호 의원이 공천권 행사를 하지 않아요. 어느 경로를 봐도 우상호 의원이 옷을 갑질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지역은 그 전에 이성원 그 마포구청장과 서대구청장과 주거니 받거니 한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는 박빙 지역이니 될 만한 사람이 들어와야 된다. 이 견해를 표명하는 건 맞아요. 근데 여기 누군 된다. 누군 안 된다. 거기요. 인재근 의원 지역이 거기 민주당 무척 유리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될 지역이니까 아니 그게 무슨 하나의 조직입니까? 자기 친한 사람들 갖다 꽂아놓고 당내 하나의 조직이나 똑같은 거죠. 그런 거 하기 때문에 민주당 그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지금 당에다 대해서 욕하는 거예요.
당대표가 그런 욕 안 먹으려고 직접 나서고 있으면은 좀 미안한 줄 알아야죠. 그러니까 일단 언론이 너무 기울어져 있었고 악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네. 실제로 저도 많이 알아요. 특정 지역군 가면은 누구 영주처럼 돼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 경우가 많아서 저는 이번에 제가 한번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현역 국회의원도 반은 물갈이 될 가능성이 있다. 지역구. 그러면 실제로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혁신 공천 이미지 주려고 엄청 움직이잖아요. 막 예. 맞습니다. 중진들 막 지역구 이동하고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도 이게 자기가 공천이 안 될 가능성이 높거나 그러면은 악의적으로 해석해서 언론 플레이 해버리는 순간 당한테는 도움이 될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 12년 국회의원 하셨는데 이번에 공천 안 돼. 마치 그게 이재명 대표 탓인 것처럼 사건을 그렇게 만들어 가잖아요. 그럼 누구는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그 지역에 있던 당원들은 색안경을 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실제 그렇게- 다시 한번 이제 아까 제가 이제 당을 오랫동안 활동했잖아요. 원래 이럴 때 진짜 당대표가 뒤로 딱 빠졌고 욕 안 먹으려고 안 났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정말 당을 사랑하고 그분들에게 다른 사람이 가서 너무 사무적으로 얘기하지 마라. 내가 인간적으로 얘기하겠다. 이래서 본인이 직접 나선 거예요. 그거 이렇게 공격하면 안 됩니다, 진짜로. 아이고 참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완전 빡이 친 거예요. 길게 쓸 수는 없고 세술은 세 부대라고 쓴 거예요. 뭐 더 이상 있고 없고 말하자면요. 저는 세술이 되나요? 뭐랄까 지금 내가 봤을 때 정유수야.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민주당 공천의 룰 중에 가장 비중이 높은 게 당선 가능성이란 말이에요. 예. 세술은 세부대일은 기본적으로 맞지만 그게 연령 이야기가 아니고 국회의원 오래 하신 분들인데 그 지역에서 만약 여론조사를 했는데 안 나와. 그런 분들 그런 지역에다가는 세수를 부어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오래 되셨는데 다시 도전하는데 연령도 좀 되셨는데 지역에서 여론조사 1위 나오면 어떻게 그분을 주저앉힙니까? 그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모든 기준이 당선 가능성이 가장 첫 번째예요. 당선 가능성이 없다는 건 지역 여론이 좋다는 뜻이고 지역 여론이 좋은 사람을 지역에다가 공천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 기준이 있는 거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세술은 세부대라는 게 오랫동안 기회를 줬고 국회의원을 했는데 지역구 여론 안 나오는 것은 당신 책임이요 이런 뜻입니다. 달리 말하면. 맞습니다. 네. 네. 그런 부분에서 이재명 대표가 후배들에게 길을 터달라라는 말도 물리적인 후배들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새롭게 지지율을 그리고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을 와야 된다라고 하는 네. 것으로 읽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 그 전략 공관위가 처음으로 회의를 열어서 오늘도 몇 개 결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 발표를 했습니다. 네, 네. 지금 현재 발표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 그래서 방송 중에 브리핑 발표를 했구나.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까요? 해주세요. 오늘 그 안규백 위원장이 전략공관위는 영입인재 중심 4개 선거구 전략공천을 의결했다 이렇게 발표했고요. 서울 강남을의 강청희, 인천 부평갑의 노종면, 울산 남구갑의 전운수, 부산 사흘의 이재성 이렇게 해서 의결 후에 당대표께 보고했고 향후 당원당규에 의거해서 당무 인준조사를 거칠 예정이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네. 영입인재 4명이 지금 맞습니다. 전부 다. 그 지역구는 이따가요. 여러분 따로 시사방송에서 분석해드리고 자 어쨌건 저는 시간을 좀 점프해서 총선 때 우리가 승리하는 건 맞아요. 확실한데 사실 이런저런 논란들은 선거 끝나고 이기면 아무 문제 없이 그냥 별 중요하지 않은 사건이 되겠지만 문제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디테일에 너무 집중을 하면은 우리가 윤석열 심판 선고한다는 걸 까먹을 수 있어요. 맞습니다. 대의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번 총선에 정치적 명운이 걸려 있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셨고 그래서 이기는 선거로 가고 싶어 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측면도 있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리스크 줄이는 공천할 거예요. 네. 지금 모든 것들이 민주당이 더 이상 표를 뺏기지 않는 공천을 할 거라고요. 근데 내부적으로 대의를 따르지 않고 반발을 해버리면 민주당이 지지고 볶아서 분열이 된 것처럼 보이는 것을 가장 경계를 해야 됩니다. 네. 당 사람이라고 하면 저는 그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자, 오늘 전영기 의원 또 나오셨는데 새날 가족분들
이제 마지막 인사 한번 합시다. 오늘 새날 가족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어서 너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치청재 정봉주 의원님께 싸움을 잘 배워서 제대로 투쟁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부럽네요, 나이가. 그러니까 이게 느낌적 느낌으로 좀 바보 같지도 않고 못생기지도 않고 다 갖춘 사람 같은 느낌이 있어요. 사실은 전용기인 그래요, 느낌이. 공부를 좀 못합니다. 저한테 배우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저는 경선에서 지금 여론조사에서요. 박용진 의원한테 왕창 깨지고 있어요. 추격하고 계시니까 괜찮지 않나요? 아이고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빨리 지옥구 가래잖아요. 여기서 유튜브 하고 있지 말고. 밴드웨건이 아니라 지금 언더독을 노리고 있는. 자, 알겠습니다. 정치천재 정봉주. 야, 100회 이제 5회 나왔습니다. 95회 방송 야. 마치고 총선 때쯤이 100회예요, 지금. 얼마 남지 않았고요. 아휴 가지 마. 가세요. 자, 방송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